안녕하세요. 일개미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사장과 직원의 간극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사장님이 됩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이나 직원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입장에 서게 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간극이 발생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급여. 특별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보통 계약은 세전급여로 하고 실제 지급은 여러 가지 세금이 제외된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급여 내역서를 꼼꼼히 보시는 직장인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걸 들여다본다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명한 유리지갑 같은 급여 생활자들, 근로자들의 경우 4대 보험을 떼고 실수령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업주가 반을 대신 부담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2025년 기준 대략적인 기준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업이나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참고하시도록 작성했습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21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209만 6,270원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직원을 한 명 고용하면 210만 원만 내면 될까요? 아니죠. 사업주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232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그럼 사장님들의 기대치는 230만 원에 맞춰진 생산성을 기대하시겠죠.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19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190만 원만큼 그 이상의 생산성을 낼 요인이 사라집니다. 채용은 210만 원으로 했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40만 원의 간극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주는 돈보다 더 하길 원하고 직원은 받는 것보다 덜 하길 원하는 그런 차이를 제외해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은 15일입니다. 25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죠. 20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은 약 6만원 정도 오릅니다. 직원은 내년에는 급여가 최소 6만원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은 5만원이 채 안 됩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216만원 정도가 적혀 있는데 내 실제 수령액은 200만원은커녕 195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은 6만원이 올랐는데 내 통장에는 5만원도 늘지 않은 금액이 찍히게 되는 거니까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6만원 올랐는데 부담금은 7만원이 넘게 오르게 됩니다. 2025년도처럼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215만원에 계약한 직원은 195만원도 못 받는 셈이고 사장님은 240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뉴스에서는 최저임금이 6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직원은 5만원도 안 오른 급여를 수령하게 되고 사장님은 7만원이 넘는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대략 40만원 초반이던 이 간극은 이제 45만원 가까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지급하는 급여의 80%가 안 되는 금액을 직원이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직원은 받는 것보다 일을 덜 한다고 생각해야 만족도가 높습니다. 나는 크게 욕심부리는 게 없는데 왜 기준에 만족하는 직원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사장님과 직원의 간극이 이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직원의 기대 생산성은 70% 정도로 잡으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직원을 활용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회사 다닐 때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직원 입장에 있었을 때 느끼셨던 부분이니까요. 효율적인 또는 적절한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 사장님들은 츤데레가 되셔야 합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 퇴직금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착한 사장님이 되려고 했다가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자영업자이실 거고 큰 기업처럼 좋은 복리후생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없고 직원들이나 사업체의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고생했다고 현금성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중식대를 제공하는 경우 나중에 세금이나 퇴직금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직장을 다니고 직원인 입장에서 현금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현금을 받을 때는 차라리 현물로 받는 것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현금으로 받은 선물에서 나중에 또 세금을 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받은 것보다 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10만 원을 받으면 남는 게 10만 원이 채 안 되네?
같은 아쉬움이요. 참 간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직원이기도 해서 양쪽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최적의 해답을 얻으려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성 복지를 쉽게 할 수 없더라도 일하면서 배가 고프거나 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즉석밥, 컵밥, 3분 카레, 컵라면 등 다양한 식사거리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카페니까 음료는 원하는 대로 곁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힘내라며 제가 식대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밥을 굶게는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매장의 직원이 휴게실에 밥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사장님이 직접 밥 굶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망이라는 투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보낼게요 라고 답은 했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장 재고 체크는 직원들의 업무 중 하나이고 식사용 물품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누락해서 비어있는 것을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것까지 꺼내며 저렇게 말하는 것이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을지라도 굉장히 마음 한켠에 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설과 추석 명절에는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상품권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직원들의 경우 근속이 길지 않고 코로나 이후 계속 불경기였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작은 가게지만 명절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10만원을 준 직원도 있고 5만원을 준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략 반응은 고작 10만원, 고작 5만원을 선물로 줬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본 결과 차라리 치킨 기프티콘, 그것보다는 선물 세트가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금액대가 명확히 써져 있는 것보다는 현물이 낫고 그것보다는 남들이 받는 방식을 똑같이 받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대기업 때 경험했던 것처럼 사전에 비슷한 금액대의 선물을 여러 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방법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은 반응을 불러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더해서 먼저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명절 전에 단톡방에 링크를 올리면서 선택하라고 얘기한 것도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는 미리 어떤 것을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것을 해줘도 기대감만 불러일으켜 효과가 반감되는 것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은 츤데레가 되셔야 합니다. 평소에 별 얘기 없이 무심하다가 쓱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비싸진 않더라도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본인이 직장인일 때를 한번 꼭 돌이켜보시고 직장 생활 없이 바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일할 게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사장과 직원의 간극, 그리고 사장님이 츤데레가 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